안녕하십니까, 조영관입니다. 어머니 같은 리더십으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행복과 안전을 지켜드리도록 약속하겠다. 꼭 2년 전 오늘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의 마지막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의 중심이 되고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는데요. 대통령 후보로서 간절했던 그날의 그 약속이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오늘인데요. 국민 통합과 국민 행복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대통령의 애국심과 사명감을 의심하는 이들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행복하게 해줄 테니 나를 따르라는 식의 리더십을 보여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시사병법 시작합니다. 알잖아, 내 입은 자꾸라는 거. 끝까지 항구하기로 생각했으면은 지키는 것도 하나의 도리인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지금 대통령에 대한 것은 충성일지 모르겠지만, 충성은 하는 사람도 잘 해야 되지만 받는 사람도 알아야 되거든. 그거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실무선을 내가 다 움직였잖아. 시작과 종착이었으니까 내 가슴 속에, 내 입 속에, 내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게 저거에 1억 배가 넘는데 그 문건이 어떻게 작성되고 어떤 경위로 됐고 왜 뭐가 문제냐 쭉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이 놀랄 거야. 문건 가지고만 해도 책 한 권은 쓸걸? 언젠가 내가 말할 수 있을 거야. 전반전도 아니다. 오픈게임이다, 오픈게임. 물 바가지 한 번 세기 힘들지 한 번 세기 시작하면은 바가지 깨진다. 누가 그랬잖아. 이제 뚝이 뚫렸다고. 참 의미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했다. 두고 보자고. 나 초월했다, 초월.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들 네컷 만화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나대로 선생의 이영화백,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인유한 연세대 의대 교수, 조수진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 박관천 경정 저희들 단독 인터뷰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시작하기 전에 한번 봤는데 저희들이 박관천 경정과 관련된 또 다른 단독 기사가 있습니다. 박관천 경정이 자신이 작성한 정윤회 동향보고서에서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런데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경찰로 복귀한 뒤 정윤회 씨와 또 만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혼한 정 씨의 부인 최순실 씨의 사생활 정보를 알려줬다고 하는데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윤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 근무 1년 만인 지난 2월 문건 유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찰로 복귀한 박관천 경정. 넉 달 뒤인 올해 6월 정윤회 씨를 찾아가 만났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정윤회 동향보고서 때문이 아니라 정 씨 부인의 사생활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뒤 박관천 경정은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당사자로 지목된 상황. 이런 과정을 알고 있는 정 씨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 씨가 박경정과 그 배우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박경정이 정 씨를 만난 건 정윤회 문건을 문제 삼지 말라는 일종의 협박이었거나 정보 제공을 빌미로 정 씨의 환심을 사려는 시도였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박관천 경정으로 뭐가 하나로 다 지금 모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일단은 박관천 경정 오늘 구속영장 청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되는데요. 지금 검찰의 수사, 지금까지 결론 난 거를 종합해 보면요. 네. 그 해당 문건도 박관천 경정이 작성을 했고, 네. 유출도 박관천 경정이 유출을 했고, 예. 그리고 각 등장했던 뭐 7인회라든지 십상시라든지 네. 모든 의혹들은 이게 실체가 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네.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만 미행 보고서도 박관천 경정이 했다는 거고요. 네. 자, 이게 진실의 실체인지 어떤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저 나대로 화백님 관련해서 지금 만화를 지금 그리 오셨습니다. 네. 예, 만화 소개하기 전에 지금 박관천 경정이
그 정윤회 씨하고 만나가지고 전 부인과 네. 이 뭐 얘기를 나눴다. 근데 저도 그 정윤회 씨 처음에 그 검찰 출두할 적에 네. 뭐 불장난 불장난 얘기를 했죠. 네. 불장난이라는 거는 그 보통 그 서로 남자들 무슨 업무 상황 가지고는 불장난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네. 불장난이라는 거는 그 어디 무슨 여자 남자 어디 무슨 또 그 아주 그 적절치 못한 관계의 그 불장난 이런 표현인데 네.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조금 얼핏 보여서 그 어휘도 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화 그려오신 예. 걸 한번 먼저 보시고 말씀 예, 나눠보시죠. 그래서 지금 네. 오늘 영하 13도로 아주 혹한입니다. 네. 그래서 그 검찰이 그 정윤의 그 문건을 수사하면서 그 얼음 낚시를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네. 성역 없이 모든 것을 그 낚아 올리겠다고 이제 네. 이 얼음을 깨고 이제 그 낚시질을 합니다. 네. 그 낚시질을 하는데 옆에서 나대로가 구경을 하고 나대로가 이제 있습니다. 구경을 하고 예, 있네요. 구경을 뭘 하고 잡고 있는- 있나? 예. 네. 한번 보실까요? 예. 저 구멍 좀 봐. 그러니까 구멍이 조그만합니다. 그 다음에 대충 알만하지. 예. 저걸 갖고 무슨 큰 대어를 낚을 수도 없고, 네. 대어가 낚일 리도 없고, 네. 얼마 전에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가이드라인을 꼭 세우는처럼 찌라시라고 그러고 한마디로 끝내버렸으니까 살아있는 권력에는 제일 약한 조직이 그 검찰 아닙니까? 그 검찰이 알아서 기는 건지 아주 그 표현을 제가 자, 이 그렇게 큰 대어가 지금 저 구멍 좀 봐 알만하지. 이 대어가 누구를 연상하시고 그린 겁니까? 뭐 인상하는 건 없습니다. 자, 이게 뭐 진짜 실체가 이거인지 아니면 뭔가 검찰이 지금 박관청 경정 쪽으로 뭔가 몰아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정 교수님? 글쎄요, 뭐 검찰에서 지금 면밀히 이제 수사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걸 종합을 해보면 네, 결국 그 이번 사건의 모든 핵심 열쇠는 박관천 경정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의 여부를 떠나서 예. 기본적으로는 사실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거의 지금 현재 결론이 나가고 있고 문건 내용은 네. 그건 내용이 왜냐하면 네네. 핵심이 가장 십상시가 있느냐 네. 또 뭐 친일 같은 건 있는지 없는지 네. 근데 이 조직의 실체가 없으니까 그 내용도 전부 허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허구 내용이 찌라시 수준이고 그걸 청와대에 문서화시켜서 네, 밖으로 유출했다는 게 큰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네, 과연 박관천이라는 사람이 뭐 경찰에서는 능력도 있는 걸로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데 네,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권분이 청와대까지 가서 예, 그것도 민심의 흐름을 또 청와대 대통령 친인척을 다루는 중요 임무를 네, 수행하게 됐느냐. 네, 아직도 반성을 하려고 내가 내 입은 뭐 찌퍼다. 네, 무슨 별의별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 건지 검찰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 건지 네. 이거는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국민에게도 이건 예의가 아니다. 이건 아, 최대한의 연말에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지금 박관정 경정하여간 저희 그 채널A 기자와 단독 인터뷰한 걸 보면 예. 대통령께 충성한 것에 대한 회의감, 후회감이 든다. 네. 문건 내용 경위를 말하면 국민들 놀란다. 문건 소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이제 좀 지금 오프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임 박사님. 문건 유출은 네, 잘못된 일이죠. 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나 이 사건을요, 좀 균형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안하지만 청와대 전체 문건을 봉화 마을에 가지고 가셨잖아요. 네, 이지원 프로그램을? 이지원 네. 프로그램을. 네. 거기에 비하면 이 일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좌관들이 저는 뭐 비판을 받겠지만 서로 몇 번 뭐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이 만나서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다 언론이 몰고 가는 것 같고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게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근데 이걸 자꾸
있고 무슨 내용 있고 그다음에 누가 누구 전처를 만났다 뭐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른 예를 들어서 무슨 파일을 봉화마을에 가져간 거나 또 뭐 NLL 사건에 비했을 때 이번 사건이 심각하기는 하나 네. 상대적으로 봐야죠. 그냥 이게 뭐 엄청난 일이고 저도 누가 이 실체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뒤에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고 지금 여러 번 종편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고 네. 남북관계도 있고 이제 연말 올해 한 해를 마치고 새로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만한 일인가? 네. 우리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 차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뭔가 박경정이 뭔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그야말로 불장난한 건지 예, 어떤 지금 건지. 검찰 수사로만 보면은 네. 박관청 경정에게 네. 그 뭐 정윤회 씨라든지 또 박지만 회장이라든지 네. 또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지 네. 모두 휘둘려서 네.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빚은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예, 그렇게 예. 지금, 예. 지금 이번 그 검찰 수사는 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느냐,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내용이 없느냐 이런 비판을 받는데 사실은 청와대에서 이 검찰의 수사 의뢰를 할 때부터 이런 결론이 나올 거다라고 네. 예상은 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검찰의 수사 의뢰를 한 내용은 첫 번째는 그 세계일보에 보도된 내용. 그러니까 정윤회 씨 등 이른바 십상시가 네. 그 작년 10월부터 매달 2차례씩 정기 모임을 갖고 국정을 논의했느냐. 네. 네, 이 부분 하나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중식당에서부터 중식당 사장부터 그런 네. 일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면은 네.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간단하죠. 두 번째 하나는 문건 유출은 어떻게 되느냐. 이 네.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요.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이 시중에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문건을 발견을 해서 네. 청와대 그 여러 통로로 좀 알렸단 말이죠. 네. 그런데도 청와대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건 유출 그리고 이 유출된 문건이 그 언론에 보도가 되게 될 거다. 네. 이런 거는 예고된 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실 밑에서 그 오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네. 그 문건을 정호성 비서관에게 전달을 하거든요. 예. 그랬는데도 청와대는 이 행정관을 직위해제한다든지 네. 아니면 8시간의 감찰 조사에서 회유 협박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네. 이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검찰 수사는 지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이 청와대의 무기력한 태도 그거는 전혀- 좀 예. 지적을 받을 만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바로 말씀이신데요. 그 점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 뭐 임 박사님은 왜 이제 걱정은 또 이것 때문에 너무 좀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슈가 이걸로 이제 빨려 들어가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네.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래도 일단 청와대가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긴 있었다 지금 이런 지적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를 좀 지적을 좀 해볼 수 있을 건데 전 차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내가 시작이자 종착이다. 박관정 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또 뭔가 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뭔가 밝히지 않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기는 이제 지포고 뭐 이게 예. 풍성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다. 예. 이게 상당한 수준의 예. 폭발력 있는 정보 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것이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기의 그 어떤 그런 큰 폭발만 하나 가지고 있으니 네. 적정선에서 수사를 빨리 마무리 지어서 종결 처리하자. 이렇게 경찰을 압박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까지 이 상당 시간 동안 네. 수사를 했는데 네. 수사 과정에서 박경정이 얘기했다는 것이 자체가 네. 횡설수설이고 예. 신뢰할 수 없는 얘기들이 대부분 꽉 차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찰과 수사 협박용, 협상용이 아니냐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예. 자기가 정말 국민들이 놀랄 만한 엄청난 현재 나와 있는 얘기만으로도 이미 네. 국민들이 놀랐기 때문에 네. 이거보다 더 놀랄 얘기는 무슨 뭐 대통령이 친인척이도 측근이 뭐 수천억을 비리가 있다 이런 이 실질적인 부패의 고리가 나오지 않는 한은 네. 일종의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게 국정농단이냐 예. 인사의 참패가 어디가 있느냐 이런 예. 거에 대해서는 어렴풋한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네. 놀래고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예. 이 이상 더 이상 놀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네. 지금 박 대통령의 친인척을 저렇게 엄하게 관리하는데 네. 현실에 무슨 사건이 있을 것이며 예. 돈거리 상인막에 젊은 사람들이 무슨 뭐 돈 가지고 부패할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박관천 경정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더 이상 놀랄 거 없다. 그래서 네. 박동열 지방청장 끌어내가지고 온갖 얘기했는데 그것도 뭐 별 내용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박동열 청장이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놀래고 네. 뭔가 있지 않느냐 저게.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박관천 경정의 저분의 네.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청와대까지 가게 경찰서는 보냈고 네. 청와대에서 어떻게 그런 걸 못 걸러내고 네. 받아서 일을 시켰냐. 네. 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네. 앞으로 3년 임기에는 저런 사람들이 절대로 청와대에 아.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네. 거기에 저는 더 큰 주안점을 두고 이 사태를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우리 임 박사님 말씀하신 우리 대한민국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예. 이런 걸로 낭비할 겨를이 없다. 아. 예, 예.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박지만 이지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이제 이 말을 좀 조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예. 그 대통령의 대통령의 아들의 팔자, 동생의 팔자가 지금 이렇다 해봤고, 지금. 대통령의 동생도 돼보고 네. 지금 보통 일반인 같으면 청와대 춘추관 같은 데는 어떻게 5월 5일이나 뭐 날씨 좋을 때도 이렇게 가서 놀기도 할 텐데 예. 어떻게 대통령의 동생이 그 가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데리고 가서 서양희 변호사하고 한번 그 녹지원도 한번 걸어보고 해야 될 텐데 그것마저 못하고 있는 게 도대체 그러면 그것이 꽉 그 비리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딱 틀어막힌다고 생각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관련해서 조금 이제 과거만화도 한번 좀 보실까요? 예, 이게 1999년 만화인데요. 네. 이게 그 재밌는 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 검찰에서는 그 폭탄주를 마시고 나면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박수를 쳐줘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검찰이 일을 하면서 수사를 하면서 박수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면 저들끼리 박수를 쳐준다는 그 풍습이 폭탄주 풍습이 이제 벌어졌죠. 아, 예. 그래서 잘하는 건 그가 딱 하나다. 예, 이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박수를 쳐주는데 이게 예. 온로비 예. 그다음에 참 폭탄주라는 게 아주 안 좋은 게 많습니다. 예. 이 진형구라고 하는 대검 공안부장께서 네, 그렇죠. 예. 대낮에 술 마시다가 조폐공사. 작년 네. 조폐공사 사업을 검찰에서 유도를 했다. 예. 이렇게 술 먹고 이제 분노를 해버린 거죠. 술김에. 진담이 예.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조폐공사도 난리가 나고 노동계에도 난리가 났는데 예. 온로비로 해서 겨우 해가지고 맞고 김대중 대통령이 맞고 했던 김태정 법무부 장관을 시킨 지 100여일도 안 돼가지고 네. 이 사건이 터지니까 네. 옷을 벗었어요. 예. 그래서 이 박수 못 받는 검찰은 네. 이번 아마 정윤의 문건 아마 수사도 박수도 못 받고 아마 자기네들이 욕만 실컷 얻어먹는 그런 상황이 오직에서는 권력의 시녀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저는 걱정하는 게요. 예. 벌써 경찰관 한 명이 자살을 그렇잖아요. 죽었어요. 예. 그리고 예. 우리 제도가 네. 검찰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도 네. 석연치 않게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 박 선생이 얼마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네. 마치 희생 양을 찾는 것도 아닌가? 네. 그것도 걱정이 돼요. 그리고 네. 언론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예, 네. 무슨 마녀 사냥의 언론 재판을 우리가 북쪽에 욕하는 건 인민 재판한다고 그러지만 언론 재판들이 검사님하고 판사님들이 신문하고 TV를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기가 없더라도 네. 올바른 거를 옳은 거하고 그릇된 거하고 골라야죠. 네. 이건 그냥 여론에 밀려서 여론이 이러니까 이렇게밖에 갈 수 없다. 여론이 아니더라도요. 진실은 진실이고 옳은 거는 옳은 거고 그릇된 거는 그릇된 겁니다. 네. 예, 그렇고 이 또 검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 검찰이라는 것은 이 살아있는 권력일 때는 정말 일소리를 못 하다가 오동잎 한 입 떨어져서 가을이 왔다 싶으면 그냥 벌떼같이 가서 왜 그러면 자 김현철 YS 아들 네. 그다음에 DJ 아들 네. 전부 다 집권 4년 차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MB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형 만사 네. 형통이라고 하던 이상덕 의원도 집권 4년 차에 가서 예. 그래서 이 검찰의 이 오동잎 한 입 떨어지면 가을 오는 것을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눈치 빠른 사람들이 이 좋은 머리를 조금 더 좋게 썼으면 좋겠다 생각. 네. 자, 임 박사님, 오늘이 12월 18일입니다. 2년 전에 어디 계셨어요? 꼭 2년 전 오늘. 2년 전에요. 광화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광화문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 네. 지지 유세 현장에 네. 계셨겠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전 12월 18일 마지막 유세 현장 장면을 저희들이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리더십으로 계층, 지역, 세대를 뛰어넘어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 과연 누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소개해드렸던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의 나홀로 리더십이라고 어느 언론에서든 표현을 했던데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무슨 여론조사 이런 거는 네. 별로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텀도 하나밖에 없고 네. 그냥 소신껏 하고 네. 저는 정면 돌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18일 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 그 유세장에서 상대 방향은 노란 거를 가지고 팔랑개비를 흔들고 우리는 태극기를 흔듭니다. 예. 누가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네. 하고 상당히 좀 인기 있는 그런 유세를 했는데요. 네. 지금 정부의 평가도요. 지금 혼란스럽고 지금 여러 가지 흔드는 누군지도 실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제4의 실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가 지나가고 박근혜 정부와 정권이 몇 년 후에 대한민국 솔직히 얘기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유권자로서는 참 힘들어요. 대통령께서 호랑이를 탄 거예요. 호랑이에서 떨어지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다시 국가에 대해서 뭐가 좋은 건지 이렇게 흔들어 놓은 것이 좋은 건지 언론도 좀 자제하고 네. 실체가 뭔지 조금 검찰도 기다려보고 예. 그냥 한 가지 나오면 막 쫓아가고 지금 뭐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정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올해 안에 이 사태가 좀 잘 매듭되고 집권 3년차부터는 좀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들이 아주 높은데. 그렇지만 예. 이기는 기회라고 예. 바로 이제 이번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왜 비선이 없다. 네. 문건은 찌라시다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아니다. 비선은 있을 거다. 네. 정윤회식 검찰 출두하면서 불장난 이런 발언 서슴없이 하는 거 보니까 네. 실세가 맞는 것 같다. 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고 네. 또 정의와 국회의장만 하더라도 한 라인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네. 연결 안 됐다. 예. 이러면서 여권 내부에서부터 불통 논란이 일고 있는 점 이런 점을 잘 이번 네. 기회를 정말 위기를 기회라고 기회로? 생각하고 네. 재정비를 해야 네. 3년 차에 정말 잘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래서 김기춘 실장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3명의 비서관 그 중에 일부는 좀 교체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
화백님, 좀 박근혜 대통령 교체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교체하고 우리 이뇨한 박사님도 그냥 키폰으로니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안 바꿀 것 같은데. 안 바꿀 것 같아요. 우리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 교수. 말하자면 이제 소신껏 예. 여론을 정면 돌파하라. 네. 이것도 한 방법이죠. 네. 그러나 여론은 돌파해야 할 때고 네. 때가 있고 네. 여론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네. 1보 전진이 아니고 10보, 100보 나가는 경우도 있다. 네. 그러나 지금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중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흔들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그 나오는 여론은 네. 흔히가 얘기하는 대로 대통령께서 국정의 전반을 아우르는데 네. 폭넓게 여론을 수렴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론은 아낌없이 받아줘야 되겠다. 네. 그리고 정면 돌파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은 또 적극적으로 네. 과감하게 수용해서 네. 여론을 등에 타가지고 네. 새로운 좋은 여론을 대통령이 선도해 나가는 네. 그런 역할 측면에서는 큰 흐름에서 필요한 인물의 교체가 네.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오히려 더 남은 3년 동안의 정권의 성장 동력, 네. 정책 추진의 동력을 더 새롭게 확보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말을 드리고 아주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자, 정윤의 문건 얘기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명 더 있어요. 이게 무슨 제목일까요? 네. 제가 오늘 그린 작품인데요. 네. 그 새정년 그 비대위원들이 그 땅콩 회항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를 한번 조사하기 위해서 네. 그 미국 진상조사를 뉴욕으로, 위해서. 네. 진상을 조사하러 갑니다. 뉴욕행이네요. 예. 네. 그런데 그 텔레비전 뉴스에서 예. 대한항공의 천암 취직을 청탁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죠. 문희상 비대위원장. 그래서 이게 나오네요. 자,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대위원들이 내려라고 그래요. 내려라고. 누가 얘기한 얘기는가는 다 아실 거고 내려라고. 그래서 정말 그 별거 아닌데 참 희한하게 돌이 날라와 가지고 예. 아마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아니라 이게 정말 정치 생명으로도 저는 엄청나게 치명상인 것 같은데 아주 네, 아주 치명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폐가망신 비슷하게 된 건데 폐가망신하면 사실 떠오르는 분이 계시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취업 청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그 관련된 영상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죠. 지금까지 청탁 문화는 믿져야 본전이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었는데 그걸로는 청탁 문화를 건절할 수 없습니다. 걸리면 폐가망신으로. 네. 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었거든요. 인사청탁하다 걸리면 폐가망신이다. 네. 맞는 말씀이신데, 당시에 비서실장을 지내셨고, 비서실장은 끝난 뒤에 아마 이제 국회에 돌아오셨을 때 아마 일이 발생한 것 같죠. 네. 노차장, 어쨌든 사건을 좀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줘 보시죠. 예. 이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 천암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이 시기가 네. 2004년 3월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게요. 2004년 3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폐가망신 얘기도 했지만 네. 그 얘기를 또 한 번 했던 시기입니다. 네. 네. 그게 좀 흥미롭고요. 예. 그리고 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 2월까지 하다가 네. 당에 바로 복귀해서 네. 또 국방위원회에 네. 소속된 그러니까 예. 여당의 실세 중 실세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천암이 취업한 회사도 또 자세히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만 네. 미국의 어떤 그 군수와 관련된 회사다. 네. 그래서 이거는 국방위하고도 어떤 직접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되고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문 위원장 부부와 네. 그 문 위원장 부인의 동생 그러니까 네. 이 천암이 예. 그 친정 아버지로부터 공동으로 땅을 받게 돼서 건물을 짓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건물이 그러니까 이 문 위원장 부인과 그리고 네. 천암이 공동 명의로 소유를 하다가 네. 어떤
어떤 문제가 생겨서 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문 위원장 부인이 네. 이 건물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공동 명의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남이 처남이 이제 문 문제를 위원장 제기하는 부부를 거죠. 예, 상대로 예. 손해배상, 네. 그러니까 돈을 갚아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재판부가 이 문 위원장 부부가 갚아야 될 돈을 산정하면서 네. 예, 문 위원장이 이렇게 취업을 시켜준 부분이 있으니 네. 이 부분은 공제하고 네. 네, 나머지를 갚으면 된다. 아.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를 한 겁니다. 판결문에는 마치 문희상 위원장이 바로 조양호 회장한테 청탁을 한 걸로 것처럼 돼 돼 있는데 예. 지금 해명은 좀 다르죠? 네, 문희상 위원장은 그 당 대변인을 통해서 직접 청탁한 적이 없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 처남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과 함께 대한항공에 가서 네. 납품건을 의뢰를 했는데 네. 예. 거기에서 취업이 됐고 그 네. 과정에서 취업이 됐고 나는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네. 직접적으로 청탁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거보다 청탁했다는 사실 그리고 네. 2004년 3월이라는 그 시기가 주는 중요성 네. 여러 가지를 들어서 비대위원장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는 계속했다가는 네. 여당의 어떤 잘잘못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다. 네, 네.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 박사님은 지금 아니. 떨지. 술은 먹었지만은 음주운전은 아니다. 예. 이런 거하고 비슷하지. 그렇게 어떻게 정치 그 대정치인이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그건 그랬다. 예. 저 최영우 내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네. YSC래. YSC래. 자기 아들이 서울인근대학에 네. 부정 입학을 했어요. 네. 구질구질한 소리 안 했어요. 그 보고받고 YS한테 일이 됐습니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온 말이 우째 이런 일이라는 말이 그 YS 아, 그렇군요. 표현입니다. 예. 그러고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 나서 1년 있다가 다른 요직을 가더라도 네. 이렇게 정치인이 구질구질하게 누구를 부탁을 했는데 누구를 하고 누구를 안 하고 돈을 8억이나 받아먹고 그것도 근무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식의 그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뇌물이죠. 저는 조금 생각이 또 다른 각도로 보는데요. 그 정치 미국이고 미국 그 국회의원들도 이 그 힘과 뭐 사실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그 더 큰 차원에서는 기업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기업을 하는 거죠. 네. 또 여당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업을 많이 따른다 이런 걸 하는데 문제의 또 한 가지는 야당은 특히 과거의 민주당은 조금 더 청렴하고 도덕적이다. 근데 그 언제부터인지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부터 그런 것 같은데 말로는 TV에 나와서 뭐 노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더 어떤 때는 여당 사람들보다 더 권력을 남용하고 더 뭐랄까요 힘을 발휘를 하고 뭐 얻을 것 얻고 친척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실망스러워요. 결국 정치는 정치 하려고 그런 건 바로 이런 힘 때문에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요. 내가 더 깨끗하다.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사실이다. 나 나간다. 얼마나 깨끗하고 담백합니까? 그래서 어떤 말이 생겼다고요? 어째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근데 지금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뭐 해명을 내놓지는 않았던 거죠. 대변인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어떤 개인의 문제를 당 대변인을 통해서 계속 해명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 점을 감안해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내일 비대위회의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혹시 거취와 관련돼서도 뭐 얘기를 합니까, 그럼? 아무래도 입장이라는 거는 거취를 포함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내일 어떤 해명과 또 자신의 거취 문제까지 포함해서 입장을 밝힐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관련해서 조현아
씨 얘기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국토부가 조현아 씨를 좀 뭐랄까, 공주조사, 황제조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뒷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조 차장? 예,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문제가 됐던 사무장, 그러니까 네. 조현아 씨가 내려라고 예. 해서 내렸다는 그 사무장을 조사하면서 네. 대한항공 임원들을 배석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자 조사 때 가해자 측을 배석시켜서 그러니까 네. 이거는 국토부가 애시당초에 공정하게 사건을 그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 네. 이런 비판이 나오고요. 네. 또 국토부에서 검찰에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자체 조사서를 만들어서 검찰에 제시를 하겠다. 네. 검찰이 이걸 토대로 해서 조현아 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어떻게 처벌할지를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검찰이 국토부의 조사 보고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참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그동안의 어떤 그 라면 상무 얘기라든지 네. 기내 난동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문제가 됐던 거는 바로 비행기 돌려 이렇게 예. 해서 비행기가 경로를 이탈한 그 혐의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사건이 커졌고 근데 여론도 본인은 지금 뜨거웠거든요. 뭐 돌리라고는 안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한다는 건데요. 예. 그런데 바로 이 국토위의 조사위에서는 바로 이 비행기를 돌린 부분, 예. 이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알맹이는 빠졌네요. 그렇죠. 예. 찐빵에서 바로 팥 앙금이 빠진 겁니다. 네. 조사는 참 네. 비참할 정도로 이게 알려졌고 네. 그 너무너무 우리는 이제 법도 법이지만 체면 문화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서 우리 잘못 가르쳤다 네. 사과했고 딸도 그 뭐랄까요 비참한 모습이 TV에 자꾸 나오는데 네. 뭐 잘된 보기에 뭐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예. 그리고 저는 또 다시 네. 국제 무대에서 이 땅콩이 아주 영어로 nuts라는 건 미쳤다는 뜻이에요. 네. 땅콩이라는 뜻도 있지만 네. 그 미친 짓이다. 네. 그래가지고 그 말에 이렇게 아주 그냥 한국을 비화하는 게 지금 전 세계에 돌고 있는데 네. 좀 이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좀 검찰 조사에 맡기고 예, 언론에서는 이제 네. 좀 그만하고 네. 이게 한국으로서 굉장히 망신거리니까요.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린다면 네. 이번 기회에 이 한국 같은 재벌 형태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네. 물론 재벌이 이제 한국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만은 네. 이제 모든 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지 않습니까? 예. 기업의 문화도. 네. 그래서 기업의 문화가 제일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한항공 지금은 조현아 이분이 지금 이제 표적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네. 재벌 오너 회장에서부터 2세, 3세 네. 모두가 전반적인 재정 쉽게 얘기해서 뭐 흔히 얘기로 자정 결의를 하는 모습을 네. 뭐 손들고 피켓 들고 결의한다 이런 게 아니고 네. 달라지는 모습을 네. 철저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제2, 제3의 조현아 사태가 터질지 모른다. 네. 지금 뭐 이제 솔직히 지금 재벌그룹 회장들이 회장은 지금 대통령이 불러도 안 가지 않습니까? 회의한다고 나라 경제 살리는데 총리가 불러도 회장 안 가고 사장이 간다는 문화예요. 지금 예. 그러면은 총리나 대통령인데 회장이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정도로 자기 멋대로 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영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전반적인 관계 당국이 법이 있으면 법으로 네. 아니면 국민들이 여론을 통해서 이 원로들이 이런 바람직한 모델상을 한번 제시해서 언론에서 이제 그만하고 제대로 된 어떤 하나의 제대로 된 거버넌스의 모형을 네.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맞게 재벌 오너들이 철저하게 국민한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네. 오히려 조현아 사장이 이렇게 언론의 문매보다도 더 무서운 매를 받으면서 대한항공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현아 씨 지금 뭐 박창진 사무장은 뭐 언론에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요. 조현아 씨가 보낸 또 두 번째 편지가 있답니다. 근데 그걸 아직 개봉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편한 게 그대로 있다는 건데 어찌됐든 이 문제도 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아까 발전적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회장님,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게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네.
이제 심의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발표 이틀 전에 나온 만화입니다. 그래서 발표 이틀 전이네요. 예, 이틀 전입니다. 그래서 이 헌재와 야구의 공통점 하면서 네. 그 야구도 9명이 하고 헌재 재판관도 9명입니다. 네. 9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스코어도 변화무쌍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9명. 그래서 8대1이 될 수도 있고 7대2, 4대5, 3대6 하면서 6대3, 뭐 5대4 뭐 그래서 예. 지난번 그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때도 부결은 됐습니다만은 아주 근접한 부결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네. 거는 뭐 발표하기가 좀 그하니까 5대4였다는 얘기도 있고 이번에 만약에 통진당이 해산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3대6은 돼야 되는 거예요. 6이 그렇죠. 6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그게 6대3으로 되지 않았던가요? 아니죠. 5대4. 5대4. 하니까 예. 부결이 됐죠. 자,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예단하긴 쉽지 않고요. 예단하긴 쉽지 않은데, 뭐 예측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할 경우 좀 그게 또 조차장한테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 나는 찬성했다, 나는 반대했다, 이런 재판관들의 명단이 다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헌재 결정문에는요. 예. 그 헌법에 대한 판단을 어떤 재판관은 어떻게 했는지가 자세히 기록이 되게 됩니다. 네. 그게 원칙이고요. 예. 지난번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워낙에 이 보역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예외적으로 그 재판관의 의견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누가 탄핵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그렇습니다. 공개하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5대4일 거다. 네. 또는 6대3으로 부결됐을 6대3으로 거다. 부결됐을 거다. 이런 관측만 나왔었고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큰 사안이고 이게 과연 정당이 우리 헌법에 대한 질서에 왜 부합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왜 통진당은 그렇다면 우리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 정당이냐 네. 이거를 명확히 가려야 된다는 판단 하에 예. 분명하게 그 결정문에 각 재판관의 의견이 자세하게 담길 예정입니다. 의원직 5명 의원직 상실 여부도 이번에 결정에 포함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법무부가 그 소송을 그 제기하면서요. 네. 그렇다면 통진당의 의원들의 거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여기에 대한 헌재의 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 네. 이렇게 계속 그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헌재가 결정문에 이 문제는 의원들의 거취 문제는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든가 네. 이런 의견이라도 의견을 분명하게 명시를 할 겁니다. 네. 네. 우리 제가 이제 조장님 우리 조차장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예를 들어서 탄핵 사건은 네. 이건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탄핵이 됐고 네. 이게 이제 법원으로 간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정치 사건이 아닙니다. 네. 이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위배했느냐는 순수 법적인 사건이에요. 네. 가장 위험스러운 게 이걸 정치적으로 다루면 이게 바로 종북 논리로 몰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철저한 법적 논리, 법적 근거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재판관들 이름과 찬반 양론을 국민한테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이건 정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아까는 보역 논리라는 것이 정치적인 논리의 연장선에서 나와서 이게 또 네. 다른 국룰 분열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비공개로 처리하고 이제 부결된 건데 이번에 네. 그렇지 않다 성격이. 아. 순수 법적인 사건이고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다. 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진당의 정체성이 합치가 되느냐 법적으로 안 되느냐. 예. 이거 국민들한테 교육용으로도 필요하고 네. 또 국민이 인지를 해야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름과 논리와 찬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자도 빼놓지 말고 다 공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보역 논리 이상의 네. 국론 분열과 혼란이 올 가능성이 많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통진당 의원들은 의원직이 박탈되는 거냐 네. 궁금하셔가지고 전화들도 오고 하는데요. 예.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네. 다만 법조계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면 이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꼭 통진당 후보기 때문에 투표를 그런 게 했다. 아니고, 예. 네. 왜냐하면 지난번 특히 2012년 총선 같은 경우는 야권연대라는 명분 하에 네. 사실상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도와준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은 유지하고 네. 다만
그 통합진보당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성격이 아주 강한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직을 박탈할 거다. 네. 이런 그 관측이 많습니다. 어떻게 뭐 예측하십니까? 이제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군인도 있고 네. 또 애국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게 좀 모순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 네. 또 정당하고 다른 뭐 발언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군인도 있고 정말 애국자도 있고 다 있는데 네. 대한민국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적으로 법치국가고 네. 대통령 생각도 아니고 법정에서 대한민국 애국가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 우리 그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지 않는 그것도 국회의원들이에요. 네. 이거의 선을 넘은 거냐? 저는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선을 넘었다 그러고 네. 외국 국회의원한테 내가 미국 국회의원한테 물었어요. 그거를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미국 역사상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질문 자체가 논센스예요. 그래서 요번에 법적으로 확실히 가려서 네. 굉장히 꼭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 네. 가려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어디까지 국회 밖에 자유는 있죠. 그러나 국회 안에서는 국가 기밀도 다루고 이건 잣대가 좀 더 엄정해야죠. 예. 자, 끝으로 인터뷰라는 영화 아시죠? 예. 요즘 뭐. 예, 요즘 아주 뭐 많이 화제인데. 봤죠? 예, 화제죠. 그 인터뷰라는 김정은 암살을 다룬 코미디 영화인데 미국에서 개봉을 아예 취소했다 그러네요.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는데요. 뭐 이제 소니 그 제작사가 예. 뭐 수백억 원에 뭐 한 500억 원 정도 한국 돈으로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김정은이의 압박에 네. 물러선 거다. 아. 개방만 해봐라. 너 9.12 사태 알지? 이렇게 협박하니까 물러선 건데 예. 제가는 역설적으로 예. 김정은이가 유엔의 제재, 예. 인권 제재지 않습니까? 네. 뭐 형사재판에 간다. 네. 이런 걸 피하려면 네. 유엔에다가 그거 하지 마라 할 게 아니라 네. 얼마든지 상연해라. 네.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왜?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떳떳한 지도자가 아니냐. 영화를 갖다가 못하게 하는 이 지도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또 영화를 상영 안 하는 영화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영화사 문 닫아야죠. 그 정도 되면.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정윤관의 시사병법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